강릉 여행의 포문을 열어줄 여행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그곳, 강릉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조선 역사 인물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명사들의 흔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기대해 주세요. 네, 드디어 이 강릉의 첫 번째 여행 명소 오죽헌에 왔습니다. 이 오죽헌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이 관광 명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깊은 설명을 더해 주실 해설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강릉의 오죽헌 정말 유명한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오죽헌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유학자인 율곡이 선생이 태어나시고 6살까지 여기서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러고 그 어머니 되시는 신사임당,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친정이 되겠죠. 신사임당 역시 그 예술 세계를 여기서 펼칠 수 있었던 태어나고 자라신 곳입니다. 와, 이 정말 신사임당과 율곡 이의를 배출한 곳이 바로 오죽헌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 한번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볼까요? 조선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오죽헌. 오죽헌은 우리나라 가옥 가운데 가장 오래된 한옥으로 꼽히며 건축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유적지입니다. 또한 율곡이 선생의 탄생 이야기가 어린 곳이기도 하죠. 이 건물이 정말 너무 예쁜데 여기는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오죽헌 별당 건축은요, 우리나라의 그 600년 전에 지어진, 그러니까 고려 말과 조선 초의 건축 양식을 변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건축학적으로 보면 어쩌면 하나의 교과서 같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별당이라는 것은 항상 마루가 넓게 두 칸, 온돌방이 하나 작게 이렇게 있는 것은 강릉 지방이 겨울이 길고 추운 관계로 대체적으로 정자에 이렇게 온도를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별당에서는 율곡 이 선생이 어머니 신사임당께서 율곡을 낳으신 곳입니다. 한겨울에 어머니 신사임당 꿈에 그 동해바다에서 흑룡이 날아드는 꿈을 꾸고 율곡 선생을 낳았어요. 그래서 방 이름이 목룡실,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시 조선시대 최대 학자인 율곡이는 이 태몽도 남달랐네요. 용꿈. 저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실 때 아무 꿈을 안 꿨다고 하시는데 별당 어떻게 생겼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보고 가네요. 네, 이곳은 율곡이 선생님의 또 이렇게 사진도 있는데 어떤 곳일까요? 네, 지금 그 율곡 선생의 영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제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든 지는 한 40년 정도가 됐는데, 그 문성이라는 것은 율곡 이 선생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인조임금이 내려준 시호가 문성공입니다. 그래서 그 문성공을 모신 사당이라고 해서 문성사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0월 중순쯤에 율곡 선생 제사를 강원도에서 지내게 되죠. 강릉시에는 이제 청사초롱이 걸리고 강원도에서 제일 큰 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림, 친척들, 학생들,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오죽헌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검은 대나무숲. 푸른 이파리를 달고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올라가는 올곧고 검은 대나무가 신비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항상 이 오죽헌이란 단어가 좀 뜻이 궁금했거든요. 네. 이게 뭐 어디서 따온 건지 유래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오죽헌은 사실은 이 전체 이 집을 싸고 있는 그 대가 까마귀처럼 검은 대여가지고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죽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직 이곳만 지금 검은 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고 여기는 그 소유자가 신사임당의 친정 어머니 용인이 씨 소유였어요. 네, 조선 전기에 그 상속법에 따라서 외동딸이었던 신사임당의 어머니가
여기 전체를 상속받게 됩니다. 네, 그럼 나중에 이분은 슬하에 딸만 오용제를 두셨고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서 넷째 딸의 예손주였던 고나의 아들 권철균이를 상속 여기 주인으로 건물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 권철균이가 일할머니한테 상속받은 이곳이 이렇게 특이하게도 검은 데가 많아서 오죽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홀을 오죽헌으로 짓고요. 여기 지금 그 일할머니가 물려주신 별당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이 이번 시초입니다. 예. 와, 오죽헌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궁금했는데 까마귀 오자, 이 검은 대나무로 맞습니다. 둘러싸여서 오죽헌이라고 합니다. 아. 이 뒤에 보면은 정말 검은 대나무 저는 되게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이 조선시대에 또 가옥이 제 뒤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여기는 오죽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전체 이 사랑채와 안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대체적으로 남녀 유별 뭐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로 낮에 기거하는 사랑채와 그 여성들이 기거하는 안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가지고 근데 이 집 역시 500년 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 딱 손님이 오신다면 손님이 근데 남녀 혼성입니다. 부부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부부가 오시면은 일가 친척이면 그 두 분 다 안채로 들어오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은 사랑채로 드셔요. 부부나 어떤 뭐 남녀가 혼성으로 손님으로 와도 남녀는 구분해서 남자는 사랑채로 들어오시고 그 여성은 안채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안채에 있는 여성들은 바깥에 있는 남성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사랑채에 있는 남자분들은 안채를 기웃거릴 수 없었어요. 좀 품격 있는 사회였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 품격 있는 사회 저랑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멀리 해주세요. 저 좀 유별하니까 멀리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좀 율곡이 선생님 집에 사랑채와 안채까지 또 구경을 해봤습니다. 윤기를 끄는 아담한 전각. 네, 선생님 이곳은 또 뭐 사람이 살기엔 좀 약간 좁은 느낌이 들고 뭔가 보관한 것 같은 보관소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잘 보셨습니다. 리포터께서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어제 각이라는 것은요, 그 채소 단위,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어제각은 바로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께서 율곡 선생이 남기신 유품, 바로 경몽요결이라는 책과 어려서 여기서 성장하면서 글 공부하실 때 썼던 벼루를 두 개가 보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왕의 하사, 그러니까 왕이 허락하에 지어졌다고 해서 어제 각이고요. 율곡 선생이 어렸을 때 썼던 벼루 뒷면의 글씨가 정조의 친필 글씨와 시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개인집으로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 글씨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시면 바로 저 글씨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최초로 고구마를 들여오신 조엄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의 아들이었던 조만영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입니다. 글씨도 역시 명품입니다. 오죽헌 내에는 기념관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유물을 통해 신사임당과 이희 선생은 물론 그 형제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곳은 뒤에 아름다운 병풍도 있고 그림들도 정말 예쁜 그림들이 많은데 어떤 곳일까요? 네, 이것은 율곡 선생의 7형제 중에 막내였던 이우 집안이 400년 동안 어머니 되셨던 신사임당의 글씨와 그림, 그러고 큰 누님이었던 매창의 그림 이외에 이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것,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율곡 이이와 형제들 그리고 신사임당의 이 유물들이 전시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네, 한번 맞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병풍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뒤에 예쁜 빨간 꽃도 있고 수박도 있고 너무 예쁜데 이건 어떤 그림이죠? 네, 신사임당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풀, 그리고 곤충들을 가지고 동양 철학에 맞게 속뜻을 가진 그림입니다. 8폭 병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을 가장 좋아했던 왕은 숙종 임금이셨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 화폐 뒤에 보시면 바로 수박하고 맨드라미가 들어가 있고요. 5만 원짜리 화폐에는 사임당께서 그리신 포도, 그리고 사이에 자수품이 또 있거든요.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병풍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 동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수박만 보더라도 밑에 여치가 1마리가 있고요. 위에 나비가 2마리가 마주보고 날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매가 3개, 페랭이 꽃잎이 4개. 이것은 그 음과 양의 조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성질들의 그 어울림으로 인해 가지고 번성하고 번식하라는 이런 의미의 초충도가 들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냥 무심하게 볼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정말 수박이 2개, 꽃이 2개, 조화를 중시했던 신사임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 유물들은 단순히 율곡 선생의 유품을 넘어 당대의 문화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네, 이곳은 율곡 이이의 어떤 선생님의 영정사진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떤 그림일까요? 네, 맞습니다. 율곡 이이 선생의 영정이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 사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후손의 골격을 가지고 이렇게 이 표준 영정을 만듭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는 율곡 이이 선생의 모습을 보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심의라고 해서요. 관복 속에 입는 옷입니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입었던 옷인데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건, 흰색은 땅을 상징하는 곤.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유학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효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저 옷 자체가. 그래서 조선시대는 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인 효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올곧은 정신과 아름다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뜻깊은 여행을 원한다면 강릉의 문화유산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 또 되게 멋있는 그림들, 글씨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네, 이 글씨는 바로 신사임당의 막내 아들 이우의 글씨와 그림입니다. 율곡 선생하고 나이 차이는 많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술상을 앞에 놓고 그 이유는 조선시대의 사절이라고 해서 글씨, 그림, 그리고 검은고, 운율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시를 잘 지었습니다. 율곡 선생이 항상 아쉬워했대요. 이유가 제대로 공부를 했더라면 나는 도저히 이유의 재주를 따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율곡 선생까지 극찬을 했던 이유의 글씨와 그림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죽헌 투어 어떠셨나요? 정말 이 율곡이와 신사 임당을 배출한 오죽헌 강릉 여행하실 때에는요, 이곳도 방문하셔서 조선시대의 역사와 또 여러 가지 문화들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